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쌤입니다. 오랜만에 제 방에서 이 각도로 뵙게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 재우고 막 이럴 때 같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밤에 다시 깨서 이렇게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오늘은 토요일 밤이고요. 아이들은 좀 잠들고 저는 오랜만에 또 다음 주 강의나 강연 준비를 좀 하려고 책상에 앉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어머님들이 초등에서 또 중등에서 교육 관련해서 또 많이 관심 가지시고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주로 엄마죠. 주로 엄마가 이 입시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또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제가 뭐 나름의 입시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기본적인 생각은 아마 입시에 대해서 엄마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입시에 대해서 모르시다 보면은 내가 뭔가 엄마로서 좀 자격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뭐 못해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답은, 만약에 어머님께서 입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공부하다 보니까는 재밌다 라고 하신다면은 네, 그대로 더 많이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반대로 아무것도 모르셔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경우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입시를 알고 모르고가 그 아이의 입시에서의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본질이 경우별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먼저 입시에 대해서 엄마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있죠.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래도 시기별로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머니가 같이 고민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대신에 조금 염려되는 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좀 주의하면 좋을 점이 뭐냐면은, 엄마가 아무리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거를 결국 수행하는 주체는 우리 아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입시에 관심이 많으면 당연히 목표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목표가 높다 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학업 양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결국 수행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 아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해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일찍, 더 많이 공부를 아이에게 시키고 싶어 하는데, 결국에는 그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인지를 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시야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이게 정말 치열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다 보면은 자칫 이 아이의 눈빛이라던가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도요,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 것들, 뭐 초등이나 중학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푸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아이에게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뭐 입시에서의 결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상처 입은 채로 뭐 원하는 입시에서의 결과만 없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사실 당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명문대 입학하고도 원하는 입시에서 결과를 얻고도 평생을 어떻게 보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아실수록 어떤 거를 좀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냐면은,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이게 진짜 만만치 않구나, 우리 아이가 정말 고생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또 수행하고 있다면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신다면은, 또 개인의 입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면서도 아이를 잘 보살피면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반대의 경우로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뭐 이제 그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나 뭐 성격상 잘 안 맞으실 수도 있고요. 또 생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입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도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좋은 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만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라든가 뭘 되게 많이 푸시한다라든가 그럴 가능성은 적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이들에게 되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가정에서 몇 가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환경을 갖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앞으로 안 알아보실 거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그래도 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갖춰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대화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만큼 뭔가 공부 가지고 닥달하시는 대신에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좀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었을 때 사실은 이 아이가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요, 진짜 최상위권들을 보게 되면은 두 경우가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정말 공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가정도 있고요. 정반대로 엄마 아빠는 뭐 고등학교 이후에는 특히 이 아이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믿어주기만 하고, 네, 이런 가정들도 있는데요. 이 후자의 경우가 되게 많이 궁금할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는 아니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입시에서 결과가 잘 나와?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본질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뭐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막 자기들 그냥 뭐 노는 것만 챙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가정은요, 예,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예, 그리고 따뜻한 분이실 겁니다. 이 아이가 힘들 때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아이들 힘들 때 진심 어린 격려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런 가정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를 딱 믿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뭔가 입시에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많이 힘들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가정의 따뜻한 지지를 받으면서 더 용기 있게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요. 사실 목표가 높을수록 공부를 그냥 잘하면 되거든요. 학교에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도 되고요. 내신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정시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보는 사실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이상만 돼도요.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담임생과의 상담을 통해서 학생도 충분히 입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너무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공감하실 텐데, 오히려 초등이나 중등의 기회가 더 많죠. 예, 부모로서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는 예, 초등이나 중등에서 역할들이 훨씬 더 많고요. 고등학교 이상 됐을 때 부모님이 막 적극적으로 막 이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코칭한다? 그런 가정 별로 없습니다. 예, 별로 없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경우 모두요, 약간 이런 경우에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입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걸 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아들, 딸들에게 막 푸시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이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화 하나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입시를 잘 알면은 아이들도 좀 뭔가 그런 관련된 대화하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죄책감 느끼시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고등학교 이상의 자녀라면은 엄마 아빠한테 그 어떤 입시 전문가로서의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날 좀 믿어주기를, 좀만 더 기다려주기를, 성적 떨어져도 나 좀 더 믿어주기를, 그리고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에도 엄마 아빠가 나를 좀 사랑해 주기를, 사실 그런 거를 바라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입장으로 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막 엄마 아빠가 막 나에 대해서 막 코칭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요. 고등학생 자녀들 자기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불안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입시라는 것에 대해서 예,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상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저도 뭐 입시의 전문가기도 하고요. 뭐 모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닌데 확실한 거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더 힘들어요. 특히나 인서울 명문대학교 출신이신 분들은 부모님들 옛날에 뭐 나는 그냥 열심히 해서 대학 잘 갔는데 요즘 더 힘들 게 있어? 네, 더 힘들어요. 왜냐면 입시는 언제나 상대평가잖아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다 초등 때부터 공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막 초등 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분위기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놀고 충분히 쉬고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쳐요. 예, 지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마음이 꺾이거나 예, 금방 뭔가 무기력해지거나 이럴 가능성도 똑같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공부에 대해서 푸시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치지 않도록 뭔가 건강하게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요령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하도록 하고요. 예, 밤에 깨 있어야 되는데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전국의 강연장에서 뵙고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